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모처럼 긴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시장은 열리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찍기에 가까운 거죠. 6일 후에 내 어떤 포트가 어떤 결과를 받을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구간인데, 그거와 무관하게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단계에 쌓아가 볼 것들 한번 교육방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총 6일 동안 6번의 방송이 나갈 예정이고, 복잡하게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것만 지킨다라 그러면 적어도 당신의 계좌가 깨질 리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 다만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여나 물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만 지켜도 그렇게 크게 삽질할 일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육방송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20평 이탈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60초 코멘터리나 이런 종목들 매일 3개씩 5시에 올려드리죠. 그 흐름들 보게 되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주봉의 122평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걸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인 거고, 얘를 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인 거고, 그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주봉의 122평이다. 중장기의 추세 방향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얘 이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함부로 매수를 잡거나 아니면 컷없이 매수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자꾸 딛고 올라가면 어떻게 자신있게 내가 비중을 실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122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이 하단에서 떨어지는 거를 잘 잡아 가지고 추세 전환을 잡으면 이 주봉의 120평을 만날 때는 한 번에 관통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어떻게 내가 수익 담보를 해 주는 게 좋다. 한 번에 이렇게 힘차게 올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자리에 맞고서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의 120평도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20평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특히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다시 내려올 때 뭐라고 하죠? 이 120평에서는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 120평을 딛고 올라가면 이 끌어올린 애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야기고, 얘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끌어올린 애들이 다 나간 거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2차전지에서도 에코프로가 이 자리를 딛기를 굉장히 기다리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급등주나 세력주들 이야기 드릴 때 저 자리를 딛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세력주만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120평을 나름 정직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제가 표현하기로는 어느 쪽이 더 의지가 있는지의 기준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결국 뭡니까?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 균형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내고서 잘 올라왔던 종목들이 120평을 이탈할 때는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여기 몇 종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봉상의 흐름보다는 일봉상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생각보다 어떻게 120평을 받고 계속 좋은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0평을 한번 딛고서 이탈했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120평을 닿았을 때 첫 번째 목표 자리는 어디다? 일목의 하단 자리다. 일목의 하단 자리까지 오고서 그 다음에 올라타면 나머지 것들 들고 가는 거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수익 담보를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이때도 이야기 드렸던 게 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매수를 시도하는 것은 조금은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목표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딱 이 자리만 찍고서 관통해서 빠졌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음날 얘가 역관통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쓰지 않는 이상은 포기해야 된다. 따라서 본 종목은 리바운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미련을 갖고 다시 붙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올라와 봤자 이 라인을 넘기 쉽지 않은 패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종목을 노리고 싶다라 그러면 차라리 이때 저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노리는 120평까지 리바운드를 노리는 전략으로 가야지, 이 자리에서 따라붙게 되면 하락했을 때 컷하기도 애매해지고 올라갔을 때 먹는 폭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효율이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BTS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다만 명확한 건 뭐냐면 120평을 이탈한 이후에 더군다나 얘는 어떻게 합니까? 25만 원에 마디랑 겹쳐 있어요. 근데 이 자리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힘의 균형에서 매수보다 매도가 더 세다. 최근에 물론 제가 패턴 하나 이야기 드렸죠. 120평 이탈하고 저항받고 쌍바닥으로 올라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자리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 자리는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이브는 지금 매수로 접근하는 구간이 아니다 라고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122평을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저항 확인 사살까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본 종목은 매도세가 더 세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제가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드렸을 때 여기 이거 올라온다고 굉장히 비웃는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쌍봉 맞고 깨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20평을 이탈하고 계속 저항받고 일목을 못하고 있죠. 120평을 제대로 뒤졌다면 저 일목을 타야 되는데 저 일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매수보다 매도가 더 센 거다. 이탈하고 나서 이런 쌍바닥 자리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최근에 많이 나온 패턴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케어제는 어떻게 매수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차라리 이제는 어떻게 다시 한번 3만원 요런 자리들, 기존에 고점과 저점의 지지와 저항을 만들었던 저런 자리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종목들보다 급이 툭 떨어지긴 하는데 본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122평이 개보로 깨졌죠. 어떤 거든지 어떤 중요한 기준선이라든지 마디든지 내 기준이 있다라 그러면 갭으로 깨지게 되면 가격이 싸지는 빅찬스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매도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120평을 저런 식으로 갭으로 깨서 밀린다라 그러면 절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본 종목은 뭐 노린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이 6만원 아래자리에서 추세 전환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이런 자리들에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죠. 이날도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자리가 됐는데 이런 자리에서 물타기 하는 습관 들인다라 그러면 자꾸 찍기를 하게 됩니다. 시장을 기준 없이 찍기로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말릴 때 크게 말린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본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쌍봉 패턴을 만든 이후에 이 자리를 계속 지지하고 있죠. 지지하니까 자꾸 반등하는데 120평을 한번 이탈하고 저항 맞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종목은 다시 내려오는 거는 뭐 매수하는 건 가능하다. 왜? 지금 이 자리 계속 지켜내고 있으니까. 근데 올라왔을 때 120평에선 반드시 어떻게 대부분 처리를 해줘야 된다. 물론 본 종목이 강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매도세가 확인된 자리에서 굳이 열심히 이번에는 돌파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맞는 방법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이 빡빡한 진폭을 잘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눌림에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중장기를 본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전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드렸고 연휴 6일간 매일 10시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차기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놀러 오시면 되겠고 또 좋은 인연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